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HLB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NDA, FDA 사전 미팅이 있는 날이죠.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저도 긴장될 정도로 중요한 날인데요. 위암 3차 치료제로 가능할까? 이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희 유료원분들, 저희 가족분들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족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세요.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42,500원에서 절반 매도하고 28,000원에서 재매수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냥 들고 가실 분은 그냥 들고 가십니다라고 한 다음에 아직도 매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가족분들도 궁금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공개해 드립니다. 자, HLB 경고 종목입니다. 현재 경고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과열돼 있고 급등했으니까 자연스러운 이치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추격 매수하지 말고 내동 매매하지 마십시오 하고 경고 종목, 위험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고 종목으로 분류돼 있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위험 종목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더 가파르게 올라왔죠. 17,000원 이 구간 돌파할 때부터는 HLB보다 HLB 생명과학이 탄력이 더 좋을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HLB 같은 경우는 여기서 상승을 할 때 미리미리 올라와서 쉬는 구간이었고 이 구간이 쉬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HLB 생명과학은 그 당시까지 아예 올라간 게 없었죠. 밑에서 하락했던 구간이 이제 복구된 정도지 상승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7,000원 저항이 되고 저항 돌파한 날 장중에 저희 메모드 스탁 특징주로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17,000원 돌파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HLB가 아니라 이제는 HLB 생명과학을 들고 가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HLB 생명과학을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자, HLB가 글로벌 신약 항암제를 만드는 기업인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워낙 유명해졌죠. 그래서 지금 위암 위암 치료제로서 글로벌 3차 치료제와 4차 치료제 쪽으로 이제 후보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보면 4차 치료제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강력하고 3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기업 자체에서도 4차는 되는데 3차는 약간 물음표인 것 같아요. 가능성은 있는데 그냥 3차 치료제로 허가가 나오면은 이거는 아주 베스트가 되는 거고 조건부 허가가 있죠. 조건부 허가가 있어서 조건을 붙여서 허가한다면은 이것도 좋아요. 조건부 허가도 좋아요. 근데 이제 3차 치료제 쪽은 안 되고 이제 3차는 어렵고 4차 치료제로만 허가 받으면은 이거는 그냥 괜찮은 정도. 좋긴 좋은데 괜찮은 정도.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조건부 허가까지는 이제 반신반의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이거는 좋게 작용을 합니다, 주가에. 그래서 바로 또 한 번 정도 또 더 상승 동력 20만 원 넘어가는 상승 동력이 나올 수도 있고 발표가 되면요. 나올 수도 있는데 4차 치료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여러분 최악의 경우도 생각하셔야죠.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죠. 20만 원 지금 돌파 계속 못 하고 있는데 결과 보고 가자는 거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3차 치료제는 어렵고 4차 치료제 쪽만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3차에서 기대하던 이제 사람들이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제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보다는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이야 이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 7, 8만 원에서 보유하신 분들도 지금 이미 2배 이상 수익이 난 거잖아요. 이런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조정을 받으면 어디서 더 살까? 아니면 그냥 들고 갈까? 아니면 좀 줄였다 밑에서 다시 살까? 이런 걸 고민하시면 돼요. 즐거운 고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어디서 할까?
그런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정 받으면은 순식간에 2, 30%, 뭐 잘못하면 뭐 50%까지는 아니겠네요. 2, 30%는 그냥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 조정을 좀 더 받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는 굳이 여기로 치진 않겠습니다. 21,800원으로 치진 않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온 걸로 치면은 굉장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저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 의학 분야의 전문가분들도 다들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오늘 역사적인 뭐 미팅을 오늘 이제 새벽이 되겠죠. 내일 오전이면 나올 텐데 뭐 역사적인 뭐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보시면 되고 HLB 같은 경우는 뭐 지표 같은 경우는 잘 나왔다. 이게 HLB가 기존에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지표 보시면은 이 전체 생존 기간이 목표치에 미달되고 경쟁약물 이 위약군 대조군 대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기존에 사이람자 2차 치료제 사이람자도 3.8 본인은 5점인데 대조 위약군은 3.8 옵티보는 4.1 론서프는 3.6인데 리보세라닙의 위약군은 5.13이 나왔어요. 보세요. 사이람제랑 거의 비슷하죠. 전체 생존 기간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옵티보도 5.3이고 한데 이건 위약군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황당하죠. 근데 그 사이에 론서프가 기존에 3차 치료제가 없던 시장에서 리보세라닙이 임상 진행하는 사이에 론서프가 나오면서 뭐 특정 국가에서 론서프를 복용하지 않았나 이런 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증명이 안 돼서 1차 지표는 전체 생존 기간 때문에 문제가 좀 됐던 거죠. 근데 무진행 생존 기간부터는 뭐 다 워낙 뭐 뛰어나다 보니까 뭐 보시면은 수치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뭐 HLB 같은 경우는 이 FDA에 허가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컨설팅하는 업체들에서 다 의뢰를 해봤겠죠. 그래서 그 중에 코빙턴이랑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4차 치료제는 어렵지 않고 3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번 에스모에서도 아파트닙이랑 그 도세탁셀이랑 해가지고 이제 병역요법도 나오고 계속 그 사이람자의 2차 치료제 시장 진출하는 게 지금은 3차 처음에 치료제를 1차를 해서 안 되면 2차 안 되면 3차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HLB는 2차 치료제 시장에 지금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병역요법 같은 경우 안정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죠. 안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좋은 약물과 함께 병용을 했을 경우 부작용이 심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구용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에서 좀 뛰어난 점수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옵티본이 키트로단이 글로벌 뭐 최고의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는 현재 이런 글로벌 빅파마들의 신약의 병용 임상 파트너로 선택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뭐 파클리탁셀이라던가 지금 3차 진행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중국에서 뭐 시작을 한 거고 캄렐리주맙이랑 이제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죠. 간암 1차 치료제 이쪽도 병용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임상 3상이 성공하게 된다면 여기서도 또 비용은 반반이라고 했습니다. 항서제약이랑 반반씩 해서 여기서도 성공하면은 또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근데 아직 성공 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요거는 뭐 향후 기대감 정도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좋은 파이프라인들을 계속 많이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는 뭐 향후에 4차 치료제만 허가 받아도 조정을 좀 받아도 추후에 나머지 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5년 안에 5개의 항암제를 출시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저기 인터뷰하실 때마다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장군 회장이. 그래서
이 강력한 포부 그리고 이 5년 5개 항암제가 항서제약에서 중국의 항서제약에서 지금 임상 2상에서 3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8개 품목 중에서 하나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간암과 캄렐리주맙, 간암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쪽으로 임상 3상 진행 중이고 나머지 7개 중에서도 뭐 가능성 있는 거는 추가할 수 있는데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만 5개라고 얘기했다라고 뭐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다양한 파이프라인이 기대감이 좋은 거고 항서제약을 뭐 척후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렇게 8개 앞으로 더 많은 이제 뭐 임상 실험이 진행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는 HLB가 직접 라이선스 하우스를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판권을 파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한 15% 정도 얻는단 말이에요. 직접 하면은 80%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선스 하우스를 주지 않고 직접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이런 기자회견 부분에서 주주분들한테 너무 빨리 정확한 정보를 다 알려드리려다가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80%의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접하신 소식 있을 거예요. 일본에다가는 라이선스 하우스를 노리고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뭐 표본을 만들려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 항서제약이 열심히 임상을 진행해주고 있잖아요. 250여 가지가 넘는다고도 하는데 뭐 중국에서 열심히 임상 진행해주면은 이 중에서 결과가 괜찮은 거 좋은 것만 골라서 진행하면 되는데 일본에다가 라이선스 아웃 기술 이전하는 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일본의 좋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상을 진행하면은 HLB에서는 이걸 또 쪽 뽑아서 지금 그 간세포암 1차 치료제 절반씩 자금을 이제 뭐 집행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일본도 똑같이 이렇게 노리고 있다.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을 계획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향후 5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상 플러스 알파로 더 많은 치료제 혹은 병용 임상 등등 많은 표본이 생기겠죠. 이미 논문은 워낙 많은데 더 많은 표본이 생기고 더 많은 임상 데이터가 생기고 그럼 그만큼 이제 임상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HLB 입장에서는 골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굉장히 중요한 사전 미팅 잘 마무리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기대감은 많이 있다. 2차 치료제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이제 사이람자랑 작용 기전이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람자는 여기서 이제 주사제이기 때문에 1년에 뭐 1억 8천, 1억 8천만 원 정도, 요 정도 약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거에 비해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5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사이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가격이 경구용이고 그럼 먹기도 편하고 주사보다 먹는 게 편하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주사고 이건 경구용이고 경구제고 그럼 주사보다는 누가 봐도 경구제가 편하죠. 그리고 가격도 이렇게 싸요. 저렴해요. 그럼 2차 치료제 시장에서 효과만 탁월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출 못할 이유는 아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자고요. 너무 설레발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5년에 5개 신약 뭐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임상이 다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가능성은 높게 보고 우리도 잘 되길 바라지만 그래서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다들 이제 치료를 받으시길 그래서 좀 고통이 좀 줄어들고 좀 더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암이 최종적으로 정복되기를 우리도 모두가 원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는 지금 다들 보실 거예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냥 뭐 가능성 기존에도 없다까지는 아니었고 굉장히 희박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실패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쉬운 길은 아니에요 결코. 네, 그 쉽지 않은 길을 개척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HLB의 행보는 좀 지켜볼 만하고 내일 오전에 좀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렇게나 신규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뭐 4차도 못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4차는 거의 요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딱 깔아놓고 3차 치료제로 승인 받느냐, 조건부 승인 받느냐, 승인을 못 받느냐, 요 세 가지 개념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래서 조건부라도 받으면은 굉장히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거고, 3차로 인정받으면 뭐 대박인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승인을 못 받더라도 실망할 필요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4차 치료제만 승인을 받아도 적어도 최소한의 이제는 매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으로서 인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라이선스 아웃을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글로벌 빅파마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HLB가 스스로 직접 만들어간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신약 개발 기업들이 하나하나 이제 배워가고 익혀가는 거겠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임상 오염 이슈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이제 경험치가 쌓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결과로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뭐 바라는 거는 똑같겠죠. 다들 임상 3차 치료제로 등극을 해서 HLB가 주가도 좋아지고 그리고 암으로 이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금전적으로도 좀 나아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기를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마음 편안히 그냥 기도하면서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4차 치료제만 받더라도 시장에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난리가 날 수도 있어요. 뉴스에서는 3차 치료제 실패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올 수 있는데 그거야 그분들 하시는 일이 그쪽이니까 뭐 자극적으로 기사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4차 치료제만 돼도 나쁘지 않다. 괜찮다. 양호하다. 근데 4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확률을 굉장히 높게 보고 이거는 거의 깔고 가는 수준으로 지금 보고 있다. 뭐 공장 생산 라인 같은 경우는 HLB에서 기존부터 뭐 계속 열심히 보고 있죠. 그래서 뭐 국내에 좀 어려우면 뭐 캐나다 쪽에서 캐나다나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하면서 국내에서는 조금 더 갈고 닦고 해서 생산 라인이랑 잘 구축해서 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신약들을 출시하고 임상 성공하고 목표한 대로 5년에 5개의 항암제 출시하는 게 성공하기를 함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제 HLB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은 요 앞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